안녕하세요. 부자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간보다 간담이 서늘해지는 게 지금 매매시장 상황이에요. 삼익빛이 16억까지 갔던 것이 근래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높은 가격 13억으로 거래가 되었어요. 남천자이 쫄리나? 공생의 시대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일례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청라헬스자이라는 곳이 있어요. 분양가 4.5억 정도였던 것이 최고 거래될 때는 9.8억까지 거래되었어요. 이 상당히 뜬금없이 나온 매매 가격이거든요. 그 전에 뭐 7억, 8억까지 올라갔을 때도 야, 굉장하다 싶었는데 9.8억 나왔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류지가 거래되었어요. 보류지가 바로 옆에 있는 남산 롯데캐슬 보류지가 매물로 나왔어요. 얼마에? 9억대의 매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비싸게 사는 사람이 그래 니 그냥 그건 그거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 보류지 아무도 거래하지 않았어요. 한참이나 한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7억 전후에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도 사람들 그렇게 경쟁적으로 입찰하지는 않았어요. 뭐 6억 후반부터 해서 좀 다양한 가격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무슨 그냥 부르는 게 값인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 시장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프리미엄 한창 때는 이 5억까지 거의 갔었던 물건이에요. 프리미엄이 5억까지 갔었던 물건. 지금 거래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가격이 한 5억 5천 정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5천 1억이 채 붙지 않는 P 1억 미만의 시대로 접어들여 버렸단 말이죠. 인근 가격들도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도 보면 어이없이 프리미엄 막 4억 5억 불러놓은 곳들 아직도 있잖아요. 그거 별로 영양가는 없는 듯한 모습. 자, 요 사태들, 요 일련의 사태들, 이것뿐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청약 분양을 앞둔 곳들, 인근 아파트들 가격 뻥뻥 뛰는 현상 아시잖아요. 그것이 선취매가 되었건 작전이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 현상이 있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죠. 근데 지금은 어이없이 뜬금포가 한 방씩 쏘아질 뿐이지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요. 공생의 시대에서 각자 도생의 시대로 바뀌어가는 분위기. 그리고 또 하나 제목인데요. 이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설프게 간 보려고 하다가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지지난주에 금매로 나온 집이 마음에 들어서 가격 제시하고 집에 왔더니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옴. 그 가격에는 못 준다네요 라고 하기에 네 그럼 안 사요 했더니 활짝 놀라더라. 자기가 조정해본다고 공인중개사가 조정한다고 호들갑 떨길래 아니요 관심 없어요 하고 통화를 끝냈답니다.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매매 가격과 제시한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조정했다길래 안 사요 하고 다시 통화를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날 원래 가격에 준다고 하길래 고민해 볼게요 하고 통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주에 계약할게요 계좌 주세요 함. 그날 일단 다시 매수자가 다시 살려고 합니다. 근데 규제 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그 가격에 또다시 안 판다네요 하길래 네 하고 끊었대요. 엊그제 다시가 전화 와서 다시 판다길래 안 사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제 또 전화가 와서 1,000만원 내고 해준다길래 3천 더 내고 안 되면 안 사요 하고 끊어버렸대요. 네이버 부동산에 1,000만원 내고된 가격에 올라와 있답니다. 현재는 동탄, 송도 이런데 집 가진 애들 제발 설레발 좀 치지마. 그러니까 고점에 물리는 거야 라고 했는데요. 어설프게 이거 어설프게 밀당하려고 하다가 한번 매수자 놓쳐버리면 다시 매수자 만나기 어려운 게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매도 물량, 분양권, 전월세 물량까지, 거래 내역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39,000건, 연말 대비 감소, 현재 감소하는 추세. 내일 수요일 되면은 또 물량이 또 크게 늘어나죠. 전세 물량 연말 대비 18,700건에서 18,500건으로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 하지만 내일 되면 이제 또 찐매물 상태를 다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물량도 연말 대비 약간 늘어나 있는 정도. 전체 임대 물량은 연말 3만 86건 대비 한 100건 정도, 마이너스 100건 정도 되는 게 지금 오늘 화요일의 모습이네요. 부산 아파트 거래량 49건 중에서 0건. 야, 이상하다. 화요일인데, 오늘 그래도 명색이 화요일인데 49건의 거래량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갖게 되시죠?
12월 달의 거래량은 약간 양호한 상태였는데 1175건까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흐름대로 가면은 거래량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1100건 아래쪽으로 나올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적어요. 1월달 거래량이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슷한 날짜들하고 연결해 봤을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느낌. 그냥 빨간 날이 끼어 있어서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제가 여기 49건 밑에도 보면 일주일에 이틀치 거래량이 모이는 날은 한 75건 정도가 신고되고, 그리고 하루치 신고되는 날은 43건이 신고되는 이런 흐름으로 예정을 잡아왔을 때 873건이거든요. 거래량 1000건 아래도 모자라서 900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 주간 브리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첫 주자의 거래량도 굉장히 적었다는 부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삼익빛이 16억까지 갔던 것이 13억. 이거 뭐 20%밖에 안 떨어졌네.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삼익빛이 바로 옆에 뭐가 있죠? 남천자이. 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가야 됩니다. 얘 비싼 관계 빵 거래 띄워놓으면은 얘 분양 성공하고 분양 성황리에 결과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얘가 마무리 짓고 프리미엄이 또 붙은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면 삼익빛에게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지금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니하고 내하고는 남이데이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남천자이 뭐가 쫄리나요? 이 엄청난 통장 개수, 경쟁률 거의 60대 1 가까이 되는 이 통장 개수에도 쫄리나요? 이 선치매인가요? 지금 금융비용 부담하고 나면 삼익빛이 사업기간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13억이 들어가서 실익이 없더라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드렸고요. 그럼 이 삼익빛의 매물이 지금 얼마까지 나와 있냐? 낮은 거는 지금 9억 8천까지도 나와 있어요. 9억 8천까지. 시장 상황이 약간 특이한 부분 보이시나요? 요 초록색 덩어리. 시장이 거래되는 가격보다 더 낮은 매물 안 보이던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요 삼익빛이 다른 타입들도 찍어봤어요.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매물의 초록색 덩어리 호가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아파트들도 검색해 보시면 크게 상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제 영상 댓글에 계속해서 달려요. 우리 동네는 호가 안 떨어졌던데요? 이런 이야기 들리는데 요 포인트들, 요거 호가와 매매 가격과 이 호가, 이 흐름들, 아마 과거에는 최근 실거래 가격이 찍혀 있었으면 호가는 여전히 이렇게 선을 그어 본다면 최근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호가만 존재했던 시장 분위기에서 바뀌어간다는 거죠. 야, 그러면 이거 한 가격이 더 떨어져 더 쌌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근데 왜 지금 왜 13억이나 주고 왜 이만큼 비싼 가격을 주고 왜 사느냐? 그런 거 이제 다 따로 놉니다. 따로 놀아요. 대연 노르테크스라든지 레전드 평행별로 차있지만 국평은 뭐 6억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 네, 30%, 35%, 15% 조금 빠진 것도 있고, 에클로 블루오션 66평형 대형 가격도 같이 빠지는 모습. 작년 이맘때쯤에는 대형은 그래도 거래 공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가가 나와줬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년 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대형도 신고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신고가는 거의 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3원 골드미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35% 정도 하락해서 6억 5천. 더샵 명지 퍼스트 월드 3단지 80제곱미터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삼익빛이 좀 뜬금없는 느낌? 네, 그런 느낌. 더 시그너처 91제곱미터 30%. LG 메트로시티 35%, 5억 2,200, 더샵 명지 펄스워드 3단지 25% 정도, 25%. 이게 낙폭이 줄어든 느낌이 드시나요? 30, 35, 25, 25, 30. 최근 서면 아이파크 2단지 2년 못 버티고 매매 나왔는데 이거 잘 팔았다. 세금 처음에는 이거 2년 안 지나고 나면 세금 아까워서 못 팔아요. 지금 이를 팔면 세금이 얼만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세금 내는 게 더 이익이더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LG 메트로시티 5단지 가격 5억 아래 쪽으로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대연 롯데캐슬 1단지 25평형 4억 8,250. 잘 팔았다. 고점을 생각하면 못 팔아요. 고점은 같은 21층이거든요. 같은 21층인데 7억 1,900까지 갔다가 이 30% 이상 차이 나는데, 야, 이거 못 팝니다. 고점 가격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못 팔아요.
나머지 가격들 뭐 10%, 20%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요. 낙폭이 줄었다는 느낌 드시나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24평형 30% 정도. 조금 빠진 것도 있긴 해요. 조금 빠진 것도. 얘들도 아닙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많이 밑으로는 또 많이 안 빠지는 모습 20%가 채 안 빠지는 모습. 굳이 이렇게 제 돈 다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시장 물건이 넘쳐나는 이런 분위기. 해운대 동일 아파트 24평형 가격 5억 1000까지 갔던 것이 거의 4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30%, 25%, 30% 정도는 일단 생각하자. 뭐 거래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시면 더 아실 것 같아요. 건당 거래 대금은 2억 7,846. 1월달 분위기는 그렇게 또 여전히 눈치 보기 여전합니다. 거래량 3,000건 이상 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3억 미만 비중 6억 이상 안 사더라. 뭔가 이때 반응이 팍팍 오거든요. 규제 해제된다든지 뭐 큰 빅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이 뭔가 있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분양권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4억대 아니면 5억 초반대 5억 초반대 이 정도의 물건에 손을 대지.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분양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거의 5억, 6억 이렇게 분양가도 나가고 있는 추세에서 프리미엄이 3억, 4억 붙어서 9억, 10억 하는 그런 물건들 사람들 손대지 않습니다. 사람 손대지 않아요. 네 비싼 집 샀다고? 축하해.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럼 자기는 은행에 뭐 차입이라도 좀 생긴다면은 아주 비싼 이자를 내고 남들 보기 좋은 그런 모습 속에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화 내핍? 뭐 그런 느낌? 네, 전세 거래량 144건. 거래량 제법 있어 보이죠? 제법 있어 보이는데, 지금 여기 12월달, 1월달 거래량을 지금 살려내는 원동력은 그놈의 사랑으로, 임대는 사랑으로, 오늘만 해도 이 전세 거래가 25건이나 되더라고요. 자, 고점 대비 가격들, 좀 어이없는 신고가들 나올 때 있어요. 어이없는 신고가들 나올 때 있어요. 무시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나머지 기본 1억씩 돌려주고 2억, 1.2억, 전세 가격 밑에 나보면 1.5억이 돌려줘야 되는 돈들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아져요. 보면은 1.9억, 1.1억, 2.1억, 1.9억. 아파트 이름 뭐 크게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대충 한 5억까지 갔던 것이 3억대로 내려갔구나. 4억대에 있던 것이 2억으로 내려왔구나. 심한 경우 시청역 비스타 동호는 이 무엇이라고 전세가 7억까지 갔었습니까? 그게 2억 9천까지 왔어요. 이런 거 갭 투자 들어가십니까? 나머지 가격들 지금 부영 산항으로 때문에 지금 모든 이 틀이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전세와 월세의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인데도 이렇게 전세 2건에 월세 1건에 1월 이렇게 보이는 것. 그리고 작년 12월 말에도 12월 달에도 전세 1.6에 월세 1로 보였던 이런 것들도 모두 다 그냥 임대 아파트 때문에 좀 뭔가 뒤죽박죽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면 전세 거래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전세 가격 2억으로 확 떨어져 버렸죠. 이 상상도 못할 전세 가격 아닙니까? 근데 2030한테는 이 전세 금액도 사실 손에 쥔 돈 잘 없어요. 40, 50 넘어가면은 자기 자본 비중이 좀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2030은 이 전세 금액 자체도 상당수가 전세금 대출을 통해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든다는 흐름. 그리고 이거 보시죠. 이거 3억 10명 중에 9명이 거의 3억 미만에 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에 사는데 그러면 아마 갱신할 때쯤 되면 전세 금액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예요. 지금 임차인들은 집을 나갈 때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2, 3개월 전에 통보해주는 이런 수준으로 부족해요. 6개월 전쯤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돈을 융통시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6개월 전쯤에 한참 전부터 1년 전에도 괜찮습니다. 나 입주 앞두고 있어요. 미리 이야기를 다 해놔야 되지. 2, 3개월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더라도 배째라에는 정말 법과 원칙도 안 통하더라. 네, 4억 이상 비중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월세 거래량 11월 달에도 임대 아파트 때문에 바짝 올라갔었어요.
평균 월세 가격 정점을 찍은 이후로 이것도 지금 계속 오르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월세 물량 넘쳐나요. 그리고 월세 가격도 조정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전체 임대 거래량 여기 또 이 수준까지 나와줘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 2023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